안녕하세요. 남산 듣는 유튜브의 진행자 디지털 라운지의 박지혜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새해 1월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신년에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번 주에도 새해에 듣기 좋은 곡들로 선곡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곡입니다. 카라의 스텝. 그러면 메인 코너 사서가 들려주는 책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사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산도서관 디지털 라운지 사서 홍주연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오늘 이야기 나눌 책에 관해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에리카 라인 작가님의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입니다. 에리카 라인 작가님은 단순하고 목적이 있는 삶을 키워드로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꿔준 미니멀리스트이신데요. 하루 수천 명이 방문하는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목적 없이 바쁘기만 한 사람들에게 단순한 생활 방식을 제안하신다고 합니다. 지금은 만족스러운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 있지만 과거의 작가님은 누구보다 복잡하고 정신없는 인생에 끌려다녔다고 하는데요. 여러 지침대로 물건을 수도 없이 갖다 버린 결과 나중에는 정리와 수납의 달인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머릿속을 지배하는 세상의 욕망과는 여전히 멀어지지 못하셨다고 하는데요. 작가님은 내면의 진짜 목소리에 집중하기로 했고 그 결과 미니멀 라이프의 핵심은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꽉 깨닫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님에게 미니멀리즘이란 내게 중요한 가치를 우선순위를 두고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삶의 방식, 자신에게 꼭 맞는 삶을 살겠다는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걸 깨달은 후로 작가님은 본인을 향한 모든 부탁에 예라고 대답하는 것을 그만두셨다고 하는데요. 집안을 돌아다니며 날카로운 기준으로 사건을 평가하고 분류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가님 가족만의 시간을 필사적으로 지키셨다고 하는데요. 단번에 모든 것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달라졌고 지금은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나날들을 보낸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책의 프롤로그에 따르면 이 책에서는 미니멀리즘을 향한 획일적인 접근 방식을 거부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찾는다는 한 가지 기준만 잊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갑작스럽게 삶을 바, 갑작스럽게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일이 쉽지는 않더라도 꾸준하고 성실하게 나아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지난주에는 자존감을 키우고 상대방에게 공감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했다면 이번 주에는 삶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후 선택적으로 집중하고 나머지는 비워내는 연습을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입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책을 읽고 다시금 삶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9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 2장,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법. 3장, 정말 필요한 물건과 좋아하는 것만 남는 공간. 4장, 짧은 시간에 최소한의 에너지로 일하는 방법. 5장, 생활이 단순해지면 가족이 화목해진다. 6장, 돈이 모이는 사람은 심플하게 쓴다. 7장, 미니멀 라이프가 준 뜻밖의 선물, 시간. 8장 나에게 필요한 사람만 남기는 기술. 9장 작은 변화로 시작된 일상의 기적인데요. 읽으면서 저희가 인상 깊었던 부분을 책의 구성 순서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주연 사서님은 어떤 내용이 인상적이셨나요? 네, 저는 이 장의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법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해지는 제목이었습니다.
작가님은 첫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 앞으로 둘째, 셋째가 태어날 때마다 하프 마라톤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한 번도 달리기를 잘했던 적이 없어서 생애 첫 하프 마라톤을 위해 훈련한다는 생각만 해도 겁이 났기 때문에 매주 달리는 거리를 늘려서 완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 결심을 알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가님의 여러 가치관 중 하나의 밑바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목표는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하프 마라톤에 도전하는 것이었지만 작가님에게 동기를 부여한 것은 건강을 유지하고 가족과 보폭을 맞추면서 지속적으로 꿈을 쫓는 힘과 가족들로부터의 지지를 얻고 싶다는 가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니멀리즘에서 가치와 목표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훌륭한 목표를 세우더라도 하고 싶지 않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 그때 자신의 목표를 뒷받침하는 가치를 인식하면 마침내 성공하게 된다고 합니다. 책에서 가치관이란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다양한 가치들과 책에 없는 가치들을 추가하여 이 중 공감이 가는 가치를 체크한 후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 좋아하는 것을 기꺼이 포기하도록 만드는 가치가 바로 핵심 가치라고 하는데요. 이 가치 중에서 세 가지 가치를 선택한 뒤 삶의 각 영역에서 이 가치들을 어떤 식으로 전개할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치 나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삶에 적용되는 모습까지 생각했다면 이제 이 가치들을 마음속에 새겨서 가치를 토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인상적이었던 내용은 7장 미니멀 라이프가 준 뜻밖의 선물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미니멀리즘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니멀리즘 자체가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가치관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그것을 뒷받침할 일들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작가님은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에 예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는데요. 즉,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나른한 오후를 보내고 내 관심을 끄는 창의적인 일에 집중하겠는가에 예라고 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계획을 세워야 자유로워진다고 합니다. 작가님은 계획을 세울 시간을 가지면 자유로운 시간이 더 많아질 거라고 하는데요. 계획을 잘 세운 경우에는 일상이 더 원활하게 흘러가고 그러면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자투리 시간이 더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전략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파워아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명 하나로 묵기 전략인데요. 치과 진료 예약하기, 메일 처리하기, 아이들 학원 알아보기 등 항상 뒤로 미루는 일에 특히 유용하다고 합니다. 1시간 동안 타이머를 맞추고 그 파워아워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해치울 수 있는지 지켜보라고 하는데요. 머릿속을 차지하는 성가신 일을 다 처리하면 홀가분하게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저도 실생활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책의 마지막에는 오늘부터 당장 집중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습관을 선택하라인데요. 지금껏 도움이 되지 않았던 낡은 습관을 버리고 미니멀 라이프에 힘을 실어줄 새로운 습관을 기르면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사소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목표로 삼고 싶은 습관을 최대한 3개까지 선택하라고 책은 말하고 있는데요. 책에 나열된 예시 중에 저는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쇼핑하는 습관을 고친다. 평일에 특정한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놓아둔다. 매일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가장 중요한 3가지 일을 선택한다를 고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습관을 선택하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노력하면 어떨까요? 자, 이제 메인 코너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주연 서서님, 오늘 남산 듣는 유튜브를 방문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불필요한 것을 걷어내는 비움의 기술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다음에도 방송을 진행하는 저희와 듣는 여러분께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책을 들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코너의 마지막을 알리는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연 사사님 혹시 준비해 오신 곡이 있으실까요? 이번 주에도 새해에 듣기 좋은 곡 중에서 찾아봤는데요. 소수빈의 잘 되길 바랄게로 정해봤습니다. 그러면 주연 사사님이 선곡해 주신 소수빈의 잘 되길 바랄게 들으면서 이번 코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남산 듣는 유튜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10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지나갔는데요. 마무리 코너로 여러분께 그림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시 무스미 작가님의 그림책 100년이 지나면인데요. 아무도 남지 않은 초원에 사자 한 마리가 쓸쓸히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초원에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왔는데요. 배고픈 사자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수도 있었지만 사자와 새는 서로를 보듬으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외로움과 배고픔으로 절망에 빠졌던 사자는 작은 새로 인해 삶의 기쁨을 되찾게 되는데요. 하지만 작은 새는 100년이 지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약속을 남기고 사자 곁을 떠납니다. 100년이 지나고 또 100년이 지나고 다시 100년이 지나며 둘은 암벽에 붙은 조개와 작은 파도, 하얀 분필과 칠판, 아기 다람쥐와 눈송이로 만납니다. 이 책은 이별은 곧 끝은 아니며 그저 생의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지나간 것에 아쉬워하기보다는 다가올 시간을 준비하는 삶을 생각하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 곡으로 이찬영의 멸종위기 사랑 함께 들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산도서관 박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